(32) 원국가와 저지 예견 메커니즘. 국가 이전의 국가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저지되는가? 원국가는 기원이나 발생을 뜻하는 독일어 접두사 우어 그대로 기원이 되는 국가, 최초의 국가를 뜻하지만 사실은 국가 형태를 취하기 이전의 국가, 모든 국가 형태 이전에 존재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국가 이전의 국가인 셈이지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양피지의 글씨 위에 새겨진 또 다른 글씨. 그것이 기원인 원국가와 구체적 국가 형태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개념은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처음 등장하며 전쟁 기계와 포획 장치를 다루는 천해고원의 두 고원에서 좀 더 정교화됩니다. 이 두 저작 사이에서 원국가 개념은 적잖이 달라지는데 이 변화의 핵심적인 계기는 저지 예견 메커니즘 개념입니다. 원국가 개념은 도덕의 계보에서 제시된 니체의 아이디어를 국가의 기원에 대한 여러 주장들과 대비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숙고도 구실도 없이 마치 운명처럼,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압도적으로 오는 자들, 엄청난 양의 자유를 추방하는 무서운 폭력을 통해 지배 구성체를 형성하며 최초의 단절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국가의 창설자라는 게 니체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절이고 창설이라면 그 이전에 국가 없는 어떤 상태가 있었다고 가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은 어쩌면 논리적으로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 국가 이전에 국가 없는 사회가 이미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국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어떤 이유나 경로로 발생했는지가 해명되어야 합니다. 국가 발생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들레즈 가타리는 세 가지 주장을 언급합니다. 국가는 생산력 발전에 따른 잉여 생산물의 사적 소유로부터 발생했다는 주장. 관계사업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세 주장 모두가 엥겔스에게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는 세 주장이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경로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뒤에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1. 원시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잉여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생산할 필요가 없어서이지 생산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즉 소유도 국가도 그걸 떠받치는 잉여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2. 공적 기능은 사적인 이익에 반하거나 그것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기에 사적인 개인들의 합의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기능의 수행은 이미 조직된 국가를 전제합니다. 3. 외부 침략에 대한 방어나 전쟁도 이미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이미 전제합니다. 영화 7인의 사무라이의 자연 발생론적 상상처럼 경장민이 방어장치를 구성할 때조차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무라이는 따로 있어야 합니다. 조직된 무력으로서의 실제 국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가 존재하는 사회라면 국가는 처음부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잉여 생산물이 국가를 낳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잉여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폭력의 조직을 위해 사람을 동원한다는 것, 그것이 들레즈 가타리가 원국가 개념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생산력 발전이나 생산 양식의 진화가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생산을 특정한 양식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 잉여가 잉여를 생산하는 생산 양식을 만들고 그러한 생산 양식이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잉여를 생산하는 생산 양식을 만듭니다. 자신들이 영유할 잉여를 강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들은 포획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이런 포획의 프로세스를 통해 정의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국가는 구체적 조직 형태를 갖는 현행하던 국가라기보다는 생산이나 생존을 특정한 양식으로 하게 하는 잠재적 벡터장 같은 것입니다. 그 장의 포텐셜은 국가 이전에 상존하며 이것이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들을 만들도록 합니다. 안티오이디푸스에서는 이런 의미의 원국가를 국가 형태의 구체적 시작과 구별되는 추상적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생산물 이전에 국가를 위해 바칠 잉여부터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하는 발생적인 힘이 그때그때의 조건에서 구체적 국가 형태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는 망각과 회귀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즉 항상 이미 존재하는 망각된 기원이 고대 도시국가나 봉건제 국가 등 구체적 국가 형태의 시작들로 회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국가의 작동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개별 생산자나 공동체는 물론 관계사업이나 영토적 방어장치 등을 위해 기능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집합적 구성체로 통합하는 아시아적 전제주의입니다. 이는 기원으로서의 원국가, 모든 국가가 욕망하는 영원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상응하는 이 개념은 원래 역사 법칙을 구성하려던 막스주의자들이 제안했던 것인데 다른 생산 양식으로 이행할 계기가 없다는 이유로 역사에서 제외되었지요. 반면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들레스 가타리는 이를 하나의 국가 형태가 아니라 모든 국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구성체이고 특정한 역사적 형태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근저에 있는 지평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구체적 형태가 그로부터 나오고 모든 역사적 형태가 그로 인해 구성되는 기원이라고 말입니다. 이 개념을 특히 천착했던 것은 비트 포겔이었는데 사회주의자들의 비난에 의해 매장되고 맙니다. 사회주의 국가 또한 이러한 국가의 지평 안에 있음이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 권력 안에 있게 됩니다. 일종의 초월성이 역사나 사회의 기저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초월성과 대비하여 들레즈 가타리는 탈국가화하려는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욕망이 아시아적 전제정 같은 원국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낳고 이로 인해 다른 국가 형태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국가는 초월적이며 모든 사회는 국가 내부에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천해고원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원국가와 더불어 국가 없는 사회 혹은 국가의 외부를 동시에 말합니다. 국가장치의 외부에 있는 전쟁기계 그리고 국가의 형성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원시사회가 그것입니다. 전자가 정착민과 대비되는 유목민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것이라면 후자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말로 요약될 클라스트르의 연구를 자원으로 합니다. 원국가의 망각과 회귀 대신 국가 권력의 저지와 예견이라는 개념이 이제 국가장치의 해명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비한 예감을 통해 국가 형성을 저지했다는 클라스트르의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선행하는 원인이 뒤에 오는 결과를 낳는다는 단순한 인과성 개념 대신 원인을 만드는 결과라는 새로운 인과성 개념을 도입합니다. 원인의 원인인 결과, 원인을 원인으로 만드는 것으로서의 결과라는 역의 인과성 개념을 말입니다. 가령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의 운동 궤적은 측정 이전에는 확률적으로 가능한 경로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측정을 하는 순간 측정된 결과를 향한 운동 궤적 하나로 결정됩니다.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측정이라는 결과가 그것을 산출한 원인을 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컨대 저지 이전에는 국가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잠재적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지만 저지에 의해 국가는 발생 경로를 가고 있었던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저지하는 행위를 통해 발생 경로를 가던 국가를 예견한 것이 됩니다. 실제 발생 이전에 상이한 경로의 잠재적 확률적 상태 모두로 동시에 존재하는 국가가 바로 원국가입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상태, 있지만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잠재적 국가입니다. 결과인 현행적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국가를 만드는 잠재적 원인으로서 항상 이미 존재하는 국가가 원국가입니다. 예견이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현행화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을 통해 소급적으로 확인되는 예민한 감각입니다. 들레즈 가타리가 예견 저지가 아니라 저지 예견이라고 쓴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에 대응해 국가 원국가라는 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지된 국가와 예견의 방식으로 감지된 원국가가. 국가화하는 힘의 작용이 문턱을 넘기 전에 그 힘이 수렴되는 지점을 격퇴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도래를 저지 예견하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저지 예견 메커니즘입니다. 클라스트르는 원시적 전쟁이 이런 메커니즘에 속한다고 봅니다. 원시적 전쟁은 집단들 간 충돌을 통해 분리 분산을 야기하여 국가적 통합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은 그 말에서 흔히 표상되는 국가적 전쟁, 즉 정복과 복속,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집단의 분산과 선분성을 유지하여 집단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법입니다. 들레스 가타리는 국가적 전쟁과 대비되는 이런 전쟁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합니다. 가령 보고타의 청소년 갱단이나 프루스트 소설의 사교 집단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단일 집단으로의 통합에 반하는 무리나 밴드를 만들고 집단적 통합이 과도해진다 싶으면 동료들과 이탈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규율과 통일성이 아니라 변덕과 무규율이 이런 전쟁과 상응합니다. 군사적 훈육이나 군대 같은 것은 전쟁 기계를 국가장치가 영유한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클라스트르는 과도한 인구의 인위적 분산을 저지 예견 메커니즘의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인구가 늘어 집단이 비대해지면 이들을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권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유럽인이 당도했던 15, 16세기에 투피 과라니족이 이처럼 인구가 늘어 거대 부족을 형성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원래 인기나 권위만을 갖던 추장에게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갈아치울 수 없는 권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언자를 자처하는 샤먼들이 나타나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을 데리고 사악함이 없는 땅을 찾아 떠납니다. 집단의 거대화에 따라 국가 권력이 출현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인구를 분산시켜 국가 권력의 형성을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모스의 증여론에서도 이 같은 저지 예견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포틀렛이란 부의 집중을 저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잉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잉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잉여조차 집적되면 재산이 되고 이는 직접적 생존수단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잉여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집적된 재산은 정치적 권력의 자원이 되고 이는 다시 재산의 집적을 증가시키는 순환적 되먹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또한 주민들이 넘볼 수 없는 권력이 될 것입니다. 포틀레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를 파괴하고 소모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국가 권력을 저지 예견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스는 이 또한 전쟁이라고 봅니다. 포틀레츠는 일종의 전쟁이다. 재산을 죽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포틀레츠를 지칭하면서 침시아족, 틀링깃은 재산을 죽이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지요. 원국가와 국가 형성을 저지하는 메커니즘은 공존합니다. 가시적으로 현행화되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는 원국가가 존재하기에 그걸 저지 예견하는 메커니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국가가 아닌 것은 언제 어디서나 국가가 존재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국가가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주 완벽한, 아주 완성된 채로 항상 존재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언제 현행적으로 출현하게 될까요? 잉여의 인위적 생산과 포획을 통해서입니다.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충분한 사회에서는 잉여를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시 사회에는 대개 잉여의 생산에 대한 거부나 금지마저 있습니다. 잉여는 자연적 필요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즉 강제에 의해 생산됩니다. 그러려면 생산에 필요한 것과는 별도의 비축이 필요합니다. 경작은 직접적 소비와 무관한 씨앗의 비축을 전제합니다. 목축 또한 직접적 포식에서 벗어난 길들인 동물의 비축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비축이 발생하면 이제 곡물이나 동물은 잉여를 목적으로, 잉여의 비축을 목적으로 생산되게 됩니다. 그렇게 생산된 잉여는 직접 생산자가 생산했지만 비축을 통해 발생한 것이니 비축을 제공한 자, 즉 비축의 소유자가 영유하게 됩니다. 생산자가 아닌 소유자가 잉여를 영유하는 것이니 이를 포획이라 하겠습니다.
비축의 소유가 이처럼 잉여 생산물 영유의 이유가 되면 생산에 필요한 것 모두가 비축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가령 토지는 누군가 생산한 것도 아니고 따로 비축한 것도 아니지만 잉여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비축으로 변환됩니다. 잉여 생산을 부과한 이들의 소유물이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축에 의한 잉여의 생산과 그것의 포획이 작동할 때 국가가 출현합니다. 비바람을 관장하며 씨앗을 갖고 도래하여 인간에게 경작을 가르쳤다는 농경의 신은 많은 신화들에서 발견됩니다. 국가 권력이 그러한 식의 기원을 통해 발생했다는 식의 건국 신화는 아주 흔합니다. 모든 토지나 재산이 처음부터 그들의 소유인 이유에 대한 신화적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채취나 수렵 같은 이전의 생산 방식과 비교해 훨씬 효과적이고 탁월한 방식으로 생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거기에 더해집니다. 독점과 비교라는 이중의 포획장치가 이러한 식으로 출현하는 것입니다. 신 없이 최초의 비축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섭식과 거리가 있는 우연히 얻은 씨앗이나 작물, 포식의 목적과 거리가 있는 동물들이 아마도 최초의 비축일 것입니다. 생존의 필요와 다른 목적으로 이들 작물이나 동물들을 선별하고 교배시키며 잉여의 생산은 우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섭식과 무관한 잉여가 생산되자 이를 이용한 조직과 장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동원해 사람들에게 경작과 목축을 하게 만들어 그 잉여를 포획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요컨대 국가는 필요를 위한 생산이 확장되며 발생한 잉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와 거리가 먼 어떤 것들의 비축과 그것을 통한 포획장치의 구성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농업도 야금업도 사전에 갖지 않는 수렵 채취인의 환경에서 직접 설립되고 이 국가가 농업, 목축업, 야금업을 창조한다. 시골이 점진적으로 도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시골을 창조한다. 이러한 잉여의 비축이 증가하면 이제 이것은 관계 같은 공적 사업이나 무장 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포획을 위한 사업이고 포획을 위한 생산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이미 시작된 잉여 생산의 체제에서는 생산과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통해 국가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생존과 무관한 스톡의 발생, 집단의 거대화에 따른 별도의 기능과 장치들의 형성은 자급적 생산사회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잠재적 현실로 항상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향이라 할 수 있지요. 이것이 국가 이전에 이미 원국가가 존재한다는 말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는 별도의 신비한 능력 없이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국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만 국가 없는 사회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국가 사회는 저지 예견의 방식으로 아직 출현하지 않은 국가와 공존합니다. 유목민조차 길들인 동물들의 비축을 전제하는 만큼 포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아즈노프에 따르면 오히려 가장 오래된 유목주의는 유목을 저지하는 영토에 반할 뿐 아니라 길들여진 동물들의 순회적 목축마저 포기하며 포획장치를 벗어나려 했던 집단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유목민이 전쟁기계를 발명한 것은 이런 식의 목축을 포함해 포획장치 내지 국가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안팎에서 국가를 폐지하려는 운동과 국가를 추구하는 많은 경향들이 영속적 상호작용 속에서 공존합니다. 이런 저지 예견 메커니즘이 있었음에도 국가 장치가 출현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포획을 통해 집적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대규모 사업을 떠맡고 잉여를 구성하며 이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비축과 포획을 통해 거대한 장치를 구성할 수 있었기에 국가는 원시사회를 정복하여 포획의 체제 아래 포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항하는 전쟁이나 그로부터 탈주하는 이들의 흐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임스 스콧에 따르면 조미아는 최근까지 존속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전쟁기계를 구성한 유목민은 거대화하는 국가들에 대항하여 매끄러운 공간을 확장해 가려 했습니다.
도시와 국가를 초안으로 되돌리려는 청년 징기스칸의 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저지 예견 메커니즘의 원시사회가 아니라 전쟁 기계의 유목사회가 포획장치의 국가장치와 대립되는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